네, 4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뉴욕 증시였던 관전 포인트를 하나만 꼽아라 한다라면 뭐 실적 발표죠. 실적 시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와줬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긴축 이슈 이 노동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백업해주지 못하면서 은행주들의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 전체를 견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는 실적 발표, 특히 이제 은행주와 기술주 일부가 발표가 되는데 17일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찰스 슈왑, 18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19일에 이제 모건 스탠리, 테슬라, IBM, 20일에는 AT&T, 블랙스톤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증시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꼭 증시 투자를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큰 임팩트들이 있는 그런 소식들은 대부분 또 증시에서 지금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어닝 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하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이런 찰스 슈왑 포함해서 은행주들, 대형 은행주들 그리고 테슬라, IBM 이런 기술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관심이 없더라도 좀 챙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아빠님 산책 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늘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에서 지금 어떤 금리 결정이 나올지 긴축의 방향성을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연준 인사들 뭐 한둘이서 이제 막 조금 금리 인상 더 필요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봤어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무슨 떼거지들이에요. 연준 인사들 한 8명 정도가 지금 공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이름값 장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FOMC 앞두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 외부 공개 연설을 통해서 막 이 노가리를 푸는 약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언론의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인사 8명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멘트들을 내놓을지 어떤 뉘앙스들을 담아낼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금리 인상이냐 금리 동결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5월에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5.25%로 맞출 거다 정도가 조금 유력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 이 양반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이 추가 파산, 은행 파산을 막으려는 은행들의 정책적인 조치로 인해서 유출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신중하게 하고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의 안정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인 것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때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유동성 흡수를 할 때, 연준이 돈을 사 모을 때, 그럴 때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은행들이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 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연준 의장 출신의 재무장관이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월가에서 이제 돈끼신들 방구 좀 낀다라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두세 번 인상해서 금리 상단이 5.75%로 맞춰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준의 목표가 2%인데 2% 타겟, 이 타겟 레이트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너무 멀었다. 그래서 추가로 0.25%포인트씩 두 번에서 세 번, 이제 세 번이면 0.75%포인트가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단이 5.275%에 맞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점도표에서는 지금 연말에 기준금리 상단이 5.25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려 0.5%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블랙록의 CEO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계속해서 비슷한 톤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더 오르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된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이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래서 월가 돈키신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는 다른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뭐 이런 약간 궁금증을 안기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마무리하고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면 시장이 안도렐레를 벌일 거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상식적인 생각.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지금 그 밑바탕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치더라도 시장이 랠리를 벌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이 골드만삭스의 전략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 긴축 사이클의 6번 가운데 5번은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다. 특히 1982년 금리가 고점을 찍은 뒤에 12개월 동안은 S&P 500이 평균 19% 상승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현재 주가가 예상 실적 대비 너무 높다.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1분기에 지금 S&P 500 기업 이익이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실적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긴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증시가 오토매틱하게 랠리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런 지금 얘기를 골드만삭스 전략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 허틀 켈러 헌 앤 코라는 곳이 있대요. 전 처음 봤는데 여기 CIO 브래드 콩거란 양반이 현재 주식시장이 큰 안도감이 있는데 이거는 실수야.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순이익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의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글쎄 연준이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조치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증시 랠리의 어떤 기본적인 시그널이 되진 않을 거야.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투자자들은 시장 사이클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예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침체 우려가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이 조금 그냥 밋밋하죠. 밋밋한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죠 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네, 킹크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화려하게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시면서 등장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뭐 증시 상황 월과 주변 안팎에서는 상당히 심란한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3만 달러에서 조금 빠졌는데 29,800달러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 톤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K, 이 3만 달러를 얼마나 잘 지지받아 주느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더리움 역시 지금 2,1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면서 횡보하면서 살짝 숨고르기 상황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급등을 지금 한번 펼쳐졌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들어서 지금 80% 폭등한 거니까 이 정도 사실 숨고르기 양상은 기술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고, 이 정도 숨고르기도 굉장히 지금 힘있게 잘해주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조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순환 장세, 이 순환 펌핑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어떤 일련의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강세 플래그 상단 저항 돌파 리테스트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는 상승세를 이어갈 아주 괜찮은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TA 트레이더 앨런의 분석인데, 지금 이게 주간 위클리 차트예요. 그런데 20주 단순 이동 평균이 50주 단순 이동 평균을 지금 뚫어내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짝 삐지고 올라왔죠. 이거 확대해 놓은 건데 살짝 삐지고 올라와서 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뚫고 올라간다라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막연히 골든 크로스, 사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게 100% 강세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상황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과거, 이게 지금 2015년 상황인데 20주 이동 평균이 50주 단순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섰을 때 거대한 랠리가 펼쳐졌다더라. 뭐 이런 과거의 사례도, 케이스도 같이 지금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이 어떤 뒷받침 논리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잘트,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4시간 차트에서 상승형 상가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갈지, 저항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주면 이제 반등할 거고, 여기서 내려와 주면 하단 지지 라인을 얼마나 잘 지지받아 주는가가 중요한 건데, 뚫고 올라가면 이제 알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가 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거든요.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저항마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트 도미넌스가 저항마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라빅님, 쭌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이 더 안정화되면 될수록 알트코인들의 모멘텀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자신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비슷한 상황은 2019년, 그러니까 반감기 한 해 전에 2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올해도 반감기 직전에 2분기에 재미있는 괜찮은 상황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이클 반데포페가 6개 코인에 대해서 가격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이 체인링크가 18달러에서 22달러, 지금 이제 8달러 전후에 있거든요. 아발란체가 55달러에서 65달러, 라이트코인이 220달러에서 260달러, 이더리움이 2700에서 3000, 비트코인이 38000에서 42000, 코스모스 아톰도 25에서 3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는 어제 네오를 좀 익절을 하고, 아발란체가 차트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발란체를 들어갔는데, 아발란체가 또 오늘 반등을 해줘가지고 되게 아침에 좀 기분이 편했어요. 모처럼 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달 정도 단기 대응하려고 뭘 들어갈까 보다가 아발란체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반등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충분히 가능하고, 라이트코인은 지금 반감기 8개월 전인가 몇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발란체는 저는 50달러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정리를 할 거고, 체인링크는 저번에 전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훌륭하고 차트 흐름도 훌륭한 종목들을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가 모아놨는데, 혹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요 6개 중에 시세가 좀 눌릴 때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제시한 가격을 저는 다 동의하거든요. 코스모스 빼고 코스모스는 제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좀 봤어요. 차트를 몇 달 계속 좀 지켜봤는데 차트도 괜찮고 이슈적으로도 괜찮고, 예, 그래서 요 종목들은 한번 지금은 다 펌핑이 좀 왔어요. 체인링크도 8달러를 뚫었나 그렇고, 아발란체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라이트코인도 꽤 올랐죠. 최근 들어 계속 올랐으니까 반감기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최근에 폭등했고,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다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아마 바로 조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눌릴 때 뭐 하나 잡아야겠다 싶으면 요런 풀 안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중에서 절반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6개 중에 3개는. 예, 그래서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끄덕끄덕 해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따로 갖고 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종목 추천이 되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마이클 반데포페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제가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어떤 종목을 제시를 해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올랐어요. 네, 좀 눌릴 때 한번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즈할 때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이클 흘렀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사이클인데 바닥 치고, 이게 지금 뽀글이 사태째잖아요. 이때가 바닥 치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잘 가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건데 뭐 걱정이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5데이 차트예요.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도 알트코인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래 볼륨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고조가 됐어. 그래서 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미니가 될지 빅이 될지 사이즈는 모르겠어. 그런데 알트 시즌은 올 것 같아. 사이즈의 문제야. 이미 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보면 차트가 흐름이 좋아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맥스카이죠. 이거 비트코인의 인생건. 요즘에 엘살바도르 가서 비트코인 뻐꾸기 엄청 날려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엘살바도르로 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엘살바도르 홍보 방송사를 만들었나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엘살바도르 홍보쟁이에요 지금, 맥스카이저가. 그래서 오라는 건데 근거들이 재밌어요. 노 펜타닐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 성분에 진정된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사 놈들이 이게 함부로 처방을 해줘가지고 사실상 이제 마약 남용의 어떤 위험성,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펜타닐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펜타닐 크라이시스 이런 마약 남용 사태 이런 거 없어. 슈팅, 총기 난사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어. 부패도 없고 뭐 범죄율도 미국 미대륙 국가들 중에서는 범죄율도 낮고, 달러랑 비트코인이 리걸 텐더고, 커피 엄청 맛있고, 날씨도 좋고, 비치도 예뻐. 예, 그래서 뭐 살기 완전 좋아. GDP도 올라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타운하우스 들어갈 곳이 어쩌면 엘살바도르가 되려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웃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시라고 가져와 봤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너무 일찍 비트코인을 이 리걸 텐더로 이 법정 화폐로 만들어서 지금 이러저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하필 또 약세장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약간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엘살바도르 상황이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뭐 여기 해변가 예쁜 거는 뭐 유명하고,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엘살바도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